안녕하십니까. 천안 성정동의 소망부동산 중개사 송채훈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법정지상권과 그냥 지상권에 대한 용어부터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지상권은 토지의 지상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나 월세 계약하듯이 당사자 간 쌍방 간 자유롭게 계약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을 빌려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반면에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고로 당연히 강행 규정이죠.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지상권, 말하자면 그냥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법률행위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처럼. 우리 민법의 279조부터 290조까지 12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도 있고 광고탑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죠. 전봇대 설치. 그 다음에 수목을 조정할 수도 있고 물론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예외가 있어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겁니다. 우리 민법의 366조 물권편의 제9장 마지막 9장 저당권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65조 임의경매, 저당 설정을 해서 임의경매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대립되는 용어로 강제경매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이런 거에 의하여 경매하는 경우이고 임의경매는 저당권을 설정해서 저당권의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305조 전세권에 의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에 의해서도 생겨요. 여기 가등기 담보법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366조와 똑같은데요. 단 가등기 담보법 똑같은 가담법 4조 2항에서 양도담보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양도담보는요. 동산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린다던가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죠. 동산의 경우는. 근데 여기서 가등기 담보법에서 이야기하는 법정지상권에서는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돈을 빌린다던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전 등기를 해주고 돈을 빌릴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나면은 담보 여력이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대리점을 계약한다든가 물건을 의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신탁 등기라든가 환매 등기 이런 것도 양도담보의 일종이죠. 또 땅 주인이 건축을 하는데 땅만 있지 돈이 없는 경우 건축업자는 건물을 져주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받아가기로 하는 경우 땅을 이전해주고 대신 건물은 땅 주인 이름으로 허가를 내서 짓고서 나중에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가져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서로가 이런 걸 잘 법률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되겠죠. 물론 부동산 중개사도 양쪽에 이러한 거를 대변해서 중개를 할 수 있겠죠. 저당권, 토지에 대한 저당권도 물권으로서 중개 대상물이니까요.
잘 알고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민간에서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임목등기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이에요. 관습법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애매하지. 먼저 관습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겠는데요. 관습법이라는 거는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관행이 축적돼 가지고 이 축적된 관행이 법적 확신이 생겨서 또 많은 사회 일원들에게 법적 인식이 생겨서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굳어졌을 때 비로소 관습법이 생기는 거죠.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습법이 사회적 이 관행이 중구난방으로 생긴다고 하면은 일괄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366조의 법리를 쫓아서 판례가 집적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366조에 기해서 판례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오래되면은 법적 확신이 생기고 또 대중들이 이거를 저거는 법률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다 저렇게 지키고 또 판례가 저렇게 생기고 하니까 요게 규범이구나, 요걸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요게 굳어지면은 관습법에 의한 법적 지상권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366조가 중요하죠. 305조 전세권도 366조의 법률을 쫓은 것이고 가등기에 관한 가담법 10조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366조를 쫓은 것입니다. 단 4조 2항에 의한 규정이 단서조항으로 더 있을 뿐입니다. 임목등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로 366조의 법리를 잘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보시죠.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유자가 똑같아야 돼요. 처음에. 물론 원시적으로 똑같을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틀렸다가 어떤 시점에서 똑같았다가 각각 소유자가 틀리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갑 소유자가 똑같았어요. 근데 건물만 임의경매로 366조 저당권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가 A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자기 건물이 남의 낙찰로 딴 사람의 건물이 됐는데 몹시 우울하겠죠. 고로 꼴 보기 싫겠죠. 그러면은 너 철거해, 내 땅이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죠. 지상권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게 366조의 법정지상권입니다. 근데 거꾸로 366조의 저당권 실행이 아니라 관습법상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대물변제, 강제경매, 기타 법률행위, 기타의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소유자가 똑같았다가 따로따로 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366조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또 305조 전세권에 관한 법정지상권도 갑이 제3자에게 전세를 놓고서 토지나 건물 중에 하나가 경매라든가 기타 이유로 소유자가 틀리게 된 경우에는 305조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 위에는 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겠죠. 그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366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당보법 10조를 그 두 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아주 예외가 있습니다. 환지처분과 원인행위의 실효. 원인행위의 실효는 어떤 계약,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다든가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다라든가 해제가 됐다라든가 이럴 적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366조가 중요하니까요. 36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366조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요 앞에요, 저당물이니까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지와 지상의 건물이 소유자가 똑같았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말을 넣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았다가 이 집의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똑같았다가 경매로 다른 사람의 소유자로 됐다. 이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키워드가 토지와 건물이 똑같았다가 경매로 각각 틀려지게 된 경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키워드를 잘 숙지하여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지료, 땅 사용료죠? 상류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이 되면 다행인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요거는 305조입니다. 법정지상권 305조 전세권에 의한 거예요. 아까 똑같았죠? 봐요. 똑같아야 돼요. 건물과 소유자가 똑같다가 토지만 A에게 이 305조 본문에는 특별승계인이라고 돼 있어요. 특별승계인은 상속법상의 포괄승계인에 대한 대꾸적인 언어로요.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넘어가는 거고 특별승계인은 집은 집대로, 농기구는 농기구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행랑차는 행랑차대로, 자동차는 자동차로 각각의 물건들이 따로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 특별승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5조는 특별승계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이 처음에는 똑같았다가 소유자가 둘 중에 하나가 바뀌게 되는 경우예요. 근데 특히 전세니까 건물이 바뀌는 경우겠죠. 건물이 처음에 갑이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는데 토지가 A 소유가 됐어요. 그러면은 A하고 B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A는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 뜻이거든요. 고로 A는 갑에게 설정해 준 것으로 보므로 소유자 갑이 법정 지상권이 때문에 A는 갑에게 건물을 철거하라 못하고 전세권자인 B한테도 전세권을 내놓고 나가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죠. 그러면 366조가 판례에서는 어떠한 용어로 표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어떤 사정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권리를 법정 지상권이라고 한다. 저당권이라는 말이 없는 걸 보니까 또 전세권이라는 말도 없는 걸 보니까 이거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도 아니고 전세권도 아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특별승계가 된 경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지상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것도 판례에 의한 표시인데요. 잠깐만요. 원래는 한 문장인데요. 전후 두 문장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보세요.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될 당시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366조네요. 설정된다라는 용어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저당권이잖아요.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의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근데 토지는 366조인데 건물은 건축 중이니까 설정을 안 했네요. 고로 건물은 뭡니까? 저당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366조고 위에 건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인 거지요. 자, 그것이
사회 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건물을 지금 새로 짓는데 소유자는 똑같네요. 토지 주인하고 또 토지 소유자가 그 건축물을 건축 중이니까 일단 소유자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성립하고, 토지를 설정한 거 보니까 366조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하겠네요. 그런데 거꾸로 건물은 설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366조가 성립을 안 하네요. 고로 이거는 건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 건물을 짓는 중인데 이것이 건물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가 이제 쟁점이네요. 건물의 형태는 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건물의 형태는 사회 관념상 독립된 건물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규모라든가 종류가 외형상, 예상, 장래의 건물이다라고 예상하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민법상의 사회 통념상 건축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규모나 종류나 외형상이 장래에 건물이 건축된다라는 걸 예상할 정도면은 건물로 보는 거예요. 민법상 판례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세요. 그 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때까지 건축물의 기둥이 됐고 그 다음에 지붕이 이루어졌고 주벽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건축법상에서 건물로 보죠. 건축법상에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으면 건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후단부는 건축법을 인용하여 건물로 본 겁니다. 등기는 안 돼 있더라도. 이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건물은 등기는 안 돼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의 이름이 똑같고 또 사회적 관념상 건물까지는 이루지 못했더라도 규모와 종류나 외형상이 건물로 예측 가능하다. 그 다음에 후단부는 건축법상 건축이다. 고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뜻입니다. 고로 토지는 366조의 법정저상권이고 위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요거는 366조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섞여 있는 겁니다. 판례죠. 요런 걸 잘 이해해 갖고 앞으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민법이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유럽의 대륙계 법률, 특히 독일계 법률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고로 민간에서는 아직도 이 법률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전통적인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활 속에서, 경제생활 속에서 전통적인 산업공상에 의해서 법률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약탈하는 법률이다. 이런 사고가 아직도 강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경제대국이죠. 10대 대국. 그 글로벌 경제 속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사상을 버리고 빨리 법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낙찰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당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갈등관계가 깊은 이런 것이 싸지요. 안 팔리죠. 싸지. 법률적으로 복잡하니까.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난 사람이죠.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